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종일 안철수 조폭이라는 검색어가 화제였습니다. 안 후보가 한 행사장에서 조폭으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찍은 사진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조폭과도 손잡는 안철수 후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공격은 조폭과 안 후보의 연루가 확인된 바 없는데 조폭이란 자극적 단어와 안 후보를 일단 묶어버리는 치사한 전략이죠. 어느 대선 후보가 조폭인 줄 알면서 사진을 찍겠습니까? 다만 그 조폭들이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 그럼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문재인 후보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군생활 열심히 해서 소속 사단장에게 표창을 받았는데 하필 사단장이 당시 전두환 장군이었다. 이런 말을 국민의당은 전두환 칭송이라고 비난했죠. 아닌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오독했다는 점에서 치사했습니다. 어느 나라 대선이건 온갖 종류의 비방 등장합니다. 정책 선거를 말하지만 세상 어느 선거도 정책만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의 속성이자 인간의 본성의 일부죠. 네거티브가 난무한다면서 선거 자체에 염증을 유발시키려는 시도가, 그래서 선거를 외면하게 하는 시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나쁩니다. 다만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아예 있지도 않은 걸로 뒤집어 씌우는 마타도 이건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있는 것만 가지고 싸웠으면 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여기 밝게 웃어요? 네, 금요일이어서요. 갑자기. 아, 그렇구나. 네. 크게 웃어요, 그러면. 네네. 첫 뉴스는요? 네, 어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치소 조사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여기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듣고 적은 내용 같다라면서 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 이 해명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안종범 수석의 거의 50여 권에 이르는 실록이라고 막 부르는, 정말 실록이라고 부를 만큼 자세한 내용들. 꼼꼼합니다, 굉장히. 안종범 수석이 그 대통령이 불러주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받아 적느라고 1시간씩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뭐 이런 정황들.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그거를 그럼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안종범 수석에게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왕수석인데. 혼자 상상으로 썼다라는 주장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예, 그런데 안 전 수석은 지난 1월 16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나와서요, 그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 이야기해 준 걸 대부분 다 썼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이미 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대통령의 수석 중에 첫 번째 수석인데, 대통령 외에 50여 원을 받아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재판관이. 아, 이 변명을 이렇게밖에 못하나요? 아, 형량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우병우 전 수석도 어제 검찰 소환돼서 조사받았는데요. 16시간 40분 조사받고 오늘 새벽 2시 40분 정도의 조사가 마쳤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발부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자, 이 사안은 영장이 청구되면 아마 다음 주 중에 되겠죠?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는 것으로. 예. 다음 네. 뉴스는요? 예, 관련해서 뉴스타파 짧은 보도가 하나 있긴 한데요. 제목만 말씀드리면 우병우 측근이었던 국정원 2차장이 특검 인사에도 개입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특검을 만약에 성공했다면 걱정하지 않았겠죠. 자기 사람이 거기 꽂혀 있으니까. 그 사안은 역시 다음 주에 영장이 청구되면 다시 다루기로 하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대선 공방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검증 공방이요, 불붙고 있는 형국입니다.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요,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 쪽에 차떼기, 사회이사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문제 제기했는데요. 예. 지난 24일 전주 행사 당시 포럼에서 조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 몇몇이 사진을 찍었다라면서 문제 제기하면서요. 또 관련해서 차떼기 논란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저도 처음에는 검색어 보고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일단 안 후보 측에서도 또 반대로
제기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 부분은 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네거티브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또 조폭설에 대해서. 예. 네. 그리고 차떼기 논란 관련해서도요. 만약에 맞다면 출당 조치까지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출당한다는 겁니까? 예, 당원 안철수 후보를요? 아니 당원을요. 예, 당원 2명이 지금 선관위를 통해 가지고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리고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문재인 후보에게 이 검증의 공방을 날렸는데요. 우선은 2003년에 발생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은폐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또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와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이 사진이 찍힌 것 그 자체로는 사실 해프닝에 불과하죠. 어떻게 합니까? 조폭인 줄. 저도 사진 많이 찍히는데 누군지 몰라요. 같이 찍다 보면 뭐 네. 조폭이세요라고 묻진 않겠죠. 예. 저는 묻습니다만은. 아 그러니까요. 예. 그 예전에 허경영 씨가 예. 박근혜 의원 시절에 옆에서 찍은 사진 가지고 장사 많이 했거든요.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알고 보니 조폭이었다. 이게 아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그 강연을 듣는 청중 쪽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안 후보 뒤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주최 측이라는 소리죠. 그 점이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이분들이 왜 이 행사를 주최한 쪽에 앉아 있을까? 그래서 마침 주진우 기자가 전주 출신입니다. 예. 생긴 게 굉장히 불량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당사자의 반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폭과 굉장히 잘 알아요. 예, 주요 취재원들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요 취재원들, 예. 조폭들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전주 지역 조폭, 개보 좀 알아보라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예. 보니 조폭 통신을 돌려본 거죠. 조폭 통신을. 돌려보니까 뭐 언론에서는 맞다 아니다 뭐 확인이 안 된다는데 맞다고 합니다. 예, 조폭 통신 돌려보니 지역에. 그 중에는 감옥 갔다 온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맞긴 맞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그 지역 행사 관리를 잘못한 정도의 실수. 예. 아마도 뭐 많이 올라가 봐야 도의원 정도 레벨에서 책임질 일 아닌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후보가. 이 정도로 안철수 후보가 조폭에 연루했다고 하면 이거 도가 맞죠. 뭐가 아쉬워서 조폭에 연루가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확인할 게 하나 남긴 해요. 하나. 뭐냐면 그 다음날 이제 광주 지역 경선에서 렌터카로 이제 경선 참여자들을 동원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죠. 네, 그 부분이 지금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건입니다. 사실 선거 동원 이거 새누리당, 민주당 과거에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불법이지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손학규 후보가 경선 도중에 이제 독수리 오영주 프로젝트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 5명씩 실어 나른다고. 근데 그런 문서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중간에.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렌터카하고 연결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승리하는 건 거의 명백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선거에 생각보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게 안철수 후보 이미지가 안 맞아서 좀 더 논란이 된 게 있죠. 그러다가 안철수 후보가 진두지휘한 게 아니고, 뭐, 엄격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넘어가는 분위기였다가 이게 이제 조폭 사진이 나와버린 겁니다. 끝났을 텐데, 거기서. 남는 문제가 딱 하나예요. 주진우 기자 조폭 통신을 돌려보니까 이 조폭 조직원이 렌터카 업체를 전주에서 운영을 해요. 네. 그 업체가 바로 그 강주 경선에서 경선인들을 실현한 그 렌터카 업체인가.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전주의 모 렌터카 업체가 16대 정도를 광주 경선에 동원한 건 맞아요. 한 업체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업체가 같은 집결지에 모여서 취재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렌터카 업체가 바로 그 조폭과 연관된 업체인가 이게 확인된 바가 없는 거죠. 예. 이게 아니라고 확인되면 이건 해프닝으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깔끔하게. 근데 그게 그 업체가 이 조폭에 연루됐으면 이건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엔 국민의당이 해명을 크게 해야 될 일로.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됐는데 치고 나오는 거는 이건 치사한 거죠. 근데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된 채 남아있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 공방에. 그리고 그 외에 뭐 많죠. 아들 얘기 나오고 부인 얘기 나오고 네, 앞으로도 또, 예. 계속 나오겠죠, 이런 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여기 진작에 다 검증된 건데 각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는 뭐 학창 시절에 학내에 썼던 뭐 기고문 작은 걸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막 큰 사건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부인하고 가족들을 괴롭히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근데 후보자 가족도 검증 대상에 어쩔 수 없이 포함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음주운전 관련해서 몰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대표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때 그 민정수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이라면 이걸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연관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고리로 공격하는 것이고 계속하는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죠. 이 과정 중에 한 달 사이에. 자, 다음 관련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선거에서. 예, 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후보 사이, 자유한국당 후보 사이에 공방이 있었는데요. 박지원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 찍으면 문재인 후보가 된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에 맞서서 홍준표 후보가 대거리를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찍으면 박지원 대표가 상황된다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받아친 거죠. 네. 저는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말이죠. 정치판 최고 기술자들끼리 붙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남에서의 박지원 대표에 대한 어떤 비호감 있는 걸 이용하는 그걸 자극하는 기술이란 말이죠. 예. 박지원 찍으면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상황된다 이런 거잖아요. 라임이죠, 라임. 박지원 대표가 먼저 나가긴 했죠. 자신을 걸고 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받아친 거죠. 보수의 이제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하려고 하는 거죠. 홍준표가 좋더라도 홍준표 찍으면 저 문제만은 문재인이 돼. 과거에도 썼던 프레임들인데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 된다. 이런 게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런 네거티브 프레임 기술의 최고 기술자들 둘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게 등장할지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이 기술 대결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일단 두 분이 한 방씩 날렸어요. 둘 다 좀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사람들 인식에 있어서. 자, 다음은요. 네, 또 정치권에서 3D 프린터가 굉장히 뜨거운 단어로 떠올랐는데요. 3D. 예. 예, 지난 5일에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선 출마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요.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읽는 사람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거죠. 이거는 3D 그러니까 3디멘션 3차원 프린터인데 그러니까 그걸 3D로 읽다니 무식하다 혹은 뭐 촌스럽다 이런 공격이죠. 예. 네, 4차 산업 발전 혁명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걸 제대로 읽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그게 3D인 줄도 몰라? 혹은 그걸 어떻게 3D로 읽어? 촌스럽거나 무식하다는 얘기죠. 예. 네, 또 거기다가요.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관훈클럽 토론에 나와서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3D 프린터라고 읽는다라고 덧붙인 거죠. 요건 이제 야유죠. 야유. 같이. 야유. 여기 대해서 또 문재인 후보가 한마디 했겠죠. 네, 결국 어제 저녁에 반박 트위터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무슨 홍길동입니까? 3을 3이라고 읽지 못하고 3라고 읽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호보 호영을 못한다. 거기 빗댄 거죠. 예. 요 정도 소소한 네거티브 공방은 좀 귀여운 수준이라고 봅니다만, 예. 이 정도에서 그치면 재밌겠네요. 이 사이에 한글 문화연대도 태어나왔어요. 예. 재밌는 일인데, 왜냐하면 한글 문화연대니까, 아니, 왜 3월 꼭 3라 읽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한글 문화연대니까 입체 성형기, 3차원 인쇄기, 이렇게 부르지 않은 게 문제지. 이렇게 치고 나오고. 이 정도면 귀여운 공방입니다. 아직은 이 정도 수준에서 각 후보들은 직접 공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3D를 3D라고 읽었다고 대통령을 못한다는 공격 자체가 좀 수준이 낮긴 했어요. 하지만 기회는 쏙 들어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다른 후보들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1박 2일로 PK와 TK 계속 지금 지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광폭 행보를 하면서 영남 지역에서 전통적인 보수층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승민 후보가 지금 뭐랄까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보수의 정의당이 됐어요. 네. 자질은 훌륭한데 지지율이 안 나와서 이렇게 사표 방지 심리에서 자꾸 외면당하고 있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정의당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문안 구도가 자기 영역을 자꾸 줄이고 있죠, 정의당은. 네, 그래서 어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열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소위 양강구도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퇴행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이다. 기득권 세력이 이번 대선을 문재인 대 안철수 양강구도로 몰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번에 정치 인생 걸고 완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오히려 더 이 상황에서 기필코 완주하겠다고 그런 상황이 됐죠. 예전에는 이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 정당들이 주로 표가 아쉬우니까 사퇴하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었죠. 근데 이 유승민 후보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 그런 압박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유승민 후보 쪽에 이현 의원이 이제 다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안티조선 운동도 이해하고 정의당 입장도 이해하고. 예. 대통합의 행보를. 저는 정의당과 바른정당이 만약 이 선거에서 전대하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을 혼자 합니다. 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두 정당 모두 좀 놀랄 것 같은 제안입니다. 놀라긴 하겠죠. 뭐. 예. 못하라는 법이 있나요?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됐는데 짜증도 나시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게 본성이에요. 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검증된 걸로 왜 그러냐도 하겠지만 3D도 나왔잖아요. 뭐 이런 것도 나와서 예전에 생각해 보면 2012년에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고교 시절에 학교 라이벌전에 최동원 선수가 투수로 나와서 그걸 보고 응원했다. 이런 뭐 간단한 에피소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최동원 선수는 연대 77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데 안철수 후보는 서울대 80인데 어떻게 같은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니냐. 막 허언증이다. 이런 공격도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오비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비전인데 오래전이니까 그때 고등학교 시절에 더 착각했을 수도 있고 졸업하고 왔는데 뭐 그런 기억의 착각이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선 후보는 그렇게 아주 작은 말도 이제 모조리 현미경들이 되고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의 싸움 국면으로 들어가서 네. 여기서 누군가가 호투를 잡힐 말을 하면 두고두고. 네, 게다가 이번 대선은 유달리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요. 더더욱 그런 공방이 빨리 뜨겁게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더 많이. 자, 오늘은 그냥 시작되고 3D, 3D는 굉장히 귀여운 수준이에요. 근데 그 첫 출발이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조폭 사진으로 시작된 거다. 어제 하루 종일 검색을 오르면서. 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많겠죠.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거 있으면 좀 디테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마침 주진우 기자가 전주 조폭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라서 저희가 좀 디테일한 뉴스를 전해. 네, 취재원으로서 밀접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아니, 어린 시절에 같이 놀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제 네. 통화하다가 거기 어떻게 돼가 잘 알지. 그래서 한참 조폭통신을 어제 밤늦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조만간 뭔가 구체적인 게 나오겠죠. 아니다, 맞다, 뭐 어디까지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